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인간의 뇌는 고통을 감지하기 전에 먼저 현실을 거부한다. 그날 밤, 내 세상은 소리도 없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화요일 퇴근길이었다. 회사에서 골치 아픈 프로젝트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아내 수진이가 좋아하는 달콤한 디저트 카페에 들러 조각 케이크를 샀다. 요즘 부쩍 피곤해하며 대화가 줄어든 수진이의 기분을 풀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문을 열고 집에 들어섰을 때 거실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고 안방불은 꺼져 있었다. 수진아, 나 왔어. 내 목소리는 허공에 덧없이 흩어졌다. 그때 수진이의 화장대 위에서 진동 소리가 울렸다. 놓고 간 휴대폰이었다. 평소라면 절대 타인의 휴대폰을 들춰보지 않는 성격이지만 그날은 왜였을까?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떨어진다. 화면에 뜬 이름은 나의 가장 소중한 절친 준호였다. 준호, 민우가 알기 전에 당장 정리해. 내가 언제까지 너희 둘 뒤처리나 해줘야 해? 형님이랑 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것처럼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형님이라니? 내 친형을 말하는 건가? 내가 잘못 본 것이기를 바라며 화면을 올렸다. 그 안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추악한 진실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나를 두고 내 친형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아내, 수진. 그리고 두 사람의 은밀한 만남을 눈치채고 내 가정이 파탄나는 것을 막기 위해 혼자서 필사적으로 그들을 협박하고 뜯어말리며 비밀을 감당하려 했던 친구 준호. 말도 안 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머릿속이 하얘지고 숨이 가빠왔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내 피를 나눈 친형이 나를 기만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내 가장 친한 친구는 그 지옥 같은 비밀을 혼자 삼킨 채 나를 보며 얼마나 가슴을 졸였을까.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다. 배신감과 모멸감, 그리고 정체 모를 공포가 나를 집어삼켰다. 바로 그 순간 도어락 현관문이 열리는 기계음이 고요한 집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민우, 야, 벌써 왔어? 아무것도 모르는 수진이의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녀의 손에는 내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보았던 우리 형이차 키가 들려 있었다. 내 두 눈으로 직접 보고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수진이를 부축하고 있는 남자의 실루엣, 그리고 그 남자의 품에 자연스럽게 안겨 배시시 웃고 있는 내 아내의 모습. 거기까지만 해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는데 가로등 불빛 아래로 드러난 그 남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나는 숨을 쉬는 법조차 잊어버렸다. 준호였다. 내 가장 친한 친구.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모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눴다고 자부했던 나의 분신 같은 존재. 그 준호가 왜 이 심야에 내 아내와 함께 있는 걸까? 왜 수진이는 내가 아닌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걸까? 머릿속이 수천 개의 바늘로 찔리는 것처럼 지독하게 아파왔다. 손끝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고 입안이 바짝바짝 말라붙었다. 수진아, 준호야? 조용히 읊조린 목소리는 채 공중으로 흩어지기도 전에 밤 공기에 묻혀버렸다. 차마 그들에게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두 사람이 나누는 다정한 미소, 서로를 바라보는 익숙한 눈빛,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거대한 소외감과 배신감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가로수 뒤편 그늘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가슴뼈를 뚫고 나올 것처럼 쿵쾅거렸다. 조심해 수진아, 발밑에 턱 있어. 준호의 목소리는 평소 나에게 말할 때보다 훨씬 부드럽고 다정했다. 그 목소리가 내 귀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가슴을 비집고 들어왔다. 고마워 준호씨. 준호씨 없었으면 나 진짜 어떻게 했을지 몰라. 수진이의 애교 섞인 말투. 연애 시절 나에게만 보여주던 그 특유의 콧소리가 섞인 목소리가 준호를 향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어 내려가 준호의 차 앞에 멈춰섰다. 준호는 아주 자연스럽게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고 수진이가 타는 것을 확인한 뒤 머리가 차체에 부딪히지 않도록 손으로 매너보드를 만들어주기까지 했다. 그 모든 행동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라는 것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오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 아니야, 내가 오해하는 걸 수도 있어. 무슨 사정이 있겠지. 준호가 그럴 리가 없잖아. 수진이도 마찬가지고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필사적으로 억누르며 스스로를 세뇌하듯 되뇌었다. 하지만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실은 나의 마지막 이성마저 처참하게 짓밟고 있었다.
차 안에 불이 켜지자 두 사람의 실루엣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준호는 차에 타자마자 수진이의 얼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리고는 수진이의 뺨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아주 조심스러운 손길로 귀 뒤로 넘겨주었다. 수진이는 그런 준호의 손길이 익숙하다는 듯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고 사방의 소음이 일시에 소거된 것처럼 고요해졌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불쾌하고 뜨거운 감각이 전신을 지배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내가 가장 믿었던 친구가 나를 바보로 만들고 있었다. 그들의 다정한 손길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다. 당장이라도 차 문을 열어젖히고 두 사람의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느냐고,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였냐고 따져 묻고 싶었다. 하지만 발이 땅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공포와 배신감이 분노보다 먼저 온몸을 결박해버린 탓이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고 나는 미친 사람처럼 그 차의 뒷공무니를 바라보며 골목길을 걸어 나왔다. 머릿속은 이미 통제불능 상태였다.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거실불을 켜지도 못한 채 어둠 속에서 멍하니 앉아 시계 초침 소리만 듣고 있었다. 째깍째깍 소리가 마치 내 심장을 갉아먹는 소리 같았다. 1시간쯤 지났을까 도어락 작동음이 고요한 집안에 울려 퍼졌다. 띠리릭 번호르는 소리에 이어 문이 열렸다. 수진이었다. 그녀는 거실의 어둠 속에 앉아있는 나를 보고 깜짝 놀란 듯 가슴을 쓸어내렸다. 어머 민우씨? 안 자고 왜 불도 안 켜고 여기 앉아있어? 깜짝 놀랐잖아. 수진이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태연했다. 술기운이 조금 가신 듯 했지만 여전히 목소리에는 생기가 돌았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수진이를 바라보았다. 방금 전 준호의 차 안에서 보여주었던 그 다정한 미소는 간데없고 오직 피곤함과 귀찮음이 섞인 얼굴로 나를 대하고 있었다. 어디 갔다 와? 내가 물었다.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너무 낮고 갈라져 있어서 나 스스로도 놀랐다. 그냥 회사 동료들이랑 가볍게 한잔했어. 프로젝트 끝난 기념으로 회식 있었거든.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여보. 거짓말. 너무나도 유창하고 자연스러운 거짓말이었다. 회사 동료가 아니라 내 친구 준호였으면서 나는 주먹을 꽉 쥐며 애써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 여기서 터트리면 모든 게 끝장날 것 같았다. 조금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아니 어쩌면 내가 틀렸기를 바라는 마지막 발악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래, 피곤하겠다. 들어가서 씻고 자. 나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했다. 수진이는 내 눈치를 조금 보는 듯 하더니 이내 욕실로 들어갔다.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 나는 거실 식탁 위에 놓인 수진이의 가방을 바라보았다. 가방 틈새로 살짝 빠져나와 있는 수진이의 스마트폰. 평소라면 절대 들추어보지 않았을 타인의 프라이버시였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그 화면 속에 담긴 진실이 너무나도 절실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살금살금 식탁으로 다가갔다.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다.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켰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순간에도 욕실의 물소리가 멈출까봐 심장이 쫄깃해졌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우리 연애 기념일 그대로였다. 화면이 열리자마자 나는 메신저 앱을 켰다. 그리고 가장 상단에 떠있는 이름을 확인했다. 준호. 대화창을 누르려는 순간 내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욕실의 물소리가 언제 멈췄는지 집안은 기괴할 정도로 조용했다. 그리고 젖은 발소리가 서서히 내 뒤로 다가오고 있었다. 준호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내 모든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파도와 같았다. 수진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내 아내가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친형과 그런 관계였다니.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심장이 터질 것처럼 가쁘게 뛰기 시작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아 나는 준호의 멱살을 잡은 손에 더욱 힘을 주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강한 힘이었다.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똑바로 말해. 수진이랑 우리 형이 뭐라고? 내 목소리는 이미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제발 이게 거짓말이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뒤섞인 비명이기도 했다. 준호는 고개를 떨군 채 내 시선을 피했다. 그의 눈가에도 붉은 물기가 서려 있었다. 준호는 천천히 내 손을 떼어내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민우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네가 받을 상처가 너무 클까봐 내 가정이 깨지는 걸 차마 내 눈으로 볼 수가 없어서 숨겼어.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준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제야 준호가 왜 그동안 나를 피했는지,
왜 수진이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토록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준호는 친구인 나를 지키기 위해 그 지옥 같은 비밀을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차가운 마룻바닥의 감촉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형은 나에게 항상 든든한 버팀목 같은 존재였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유일한 피부치였다. 그리고 수진이는 내 삶의 전부였다. 그런 두 사람이 나를 철저하게 속이고 기만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두 사람이 다정하게 웃고 있는 모습, 내가 없는 집에서 은밀하게 만났을 모습들이 잔인한 환영이 되어 나를 괴롭혔다. 구역질이 밀려왔다. 언제부터야? 대체 언제부터 두 사람이 나를 바보로 만든 건데? 나는 바닥을 쥐어뜯으며 준호에게 물었다. 준호는 주머니에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화면을 몇 번 터치하고는 내 앞에 내려놓았다. 화면 속에는 수많은 사진과 메신저 대화 캡처본이 가득했다. 준호가 나 몰래 모아둔, 아니 차마 나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보관해두었던 두 사람의 외도 증거들이었다. 손을 벌벌 떨며 화면을 넘겼다. 사진 속 두 사람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내가 출장을 갔던 날 우리 집 침대 위에서 찍은 듯한 사진을 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분노를 넘어선 깊은 절망이 온몸을 지배했다. 준호는 조용히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민우야, 정신 차려야 해. 지금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야. 두 사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가 있어. 그리고 너한테 말 안 한 게 하나 더 있어. 준호의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에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준호의 눈빛에는 단순한 미안함을 넘어선 깊은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아직 내가 모르는 더 끔찍한 진실이 남아있다는 뜻이었다. 준호는 마른 침을 한번 삼키더니 화면에 어떤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수진이와 형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그 내용을 들은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의 추악한 비밀은 단순히 바람을 피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던 것이다. 준호의 집을 나서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머릿속은 수천 가지의 생각들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다. 차가운 밤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알 수 없는 불길은 식을 줄 몰랐다. 준호가 나를 잡고 했던 말들이 자꾸만 귀에 맴돌았다. 민우야, 너를 위해서야.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그 목소리는 분명 진심 어린 친구의 목소리였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나는 더 괴로웠다.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내 아내와 내 친형의 관계를 알고도 숨겼다니.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거짓이고 어디서부터가 진실인 걸까? 집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숨막힐 정도로 고요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주방 쪽에서 은은한 스탠드 불빛만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수진이가 차려놓은 듯한 저녁 밥상이 고스란히 식어 있었다. 평소라면 민우씨 왜 이렇게 늦었어? 하며 반갑게 맞아주었을 아내의 목소리가 오늘따라 소름 끼치도록 낯설게 느껴졌다. 침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 사이로 수진이가 깊게 잠든 숨소리가 들려왔다. 저 얼굴로 나와 가장 가까운 피부치인 형과 그런 짓을 벌였다는 말인가?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다. 당장이라도 수진이를 깨워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왜 그랬냐고,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따져 묻고 싶었다. 하지만 내 몸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어둠 속에서 형의 얼굴과 수진이의 웃음소리가 겹쳐 보였다. 준호가 왜 그 비밀을 혼자 감당하려 했는지, 나에게 왜 말하지 못하고 괴로워했는지 이제야 조금은 이해가 갈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배신감이 밀려왔다. 나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나만 바보로 만들었던 것이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를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았다. 손끝이 덜덜 떨렸고 목구멍까지 뜨거운 신물이 올라왔다. 눈물이 흐를 법도 한데 눈물 대신 깊은 분노와 허탈함만이 가슴을 채웠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그때 고요한 거실에 진동음이 울렸다. 내 휴대폰이 아니었다. 소리가 나는 곳은 식탁 위에 놓인 수진이의 휴대폰이었다. 평소라면 남의 휴대폰을 들여다보지 않았을 테지만 지금의 나는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나는 홀린 듯이 식탁으로 걸어가 수진이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이 켜지면서 발신인의 이름이 뜨는 순간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화면에 선명하게 찍힌 이름은 시영님, 바로 내 친형이었다.
그리고 그 밑으로 팝업창에 뜬 짧은 메시지의 내용이 내 눈을 찔렀다. 민우가 준호 만나러 간 것 같아. 우리 얘기 어디까지 안 건지 확인해봐. 지금 당장. 준호가 남긴 마지막 음성 메시지를 듣는 순간 내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다 못해 그대로 얼어붙는 것만 같았다. 수진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는데 그 상대가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친형이라니 손에 쥔 휴대폰이 사정없이 떨렸다. 액정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져 번졌지만 나는 그것을 닦아낼 엄두조 각헝노이. 귀끝을 파고드는 준호의 가쁜 숨소리와 가라앉은 목소리가 송곳처럼 내 심장을 난도질했다. 민우야, 미안하다. 진짜 미안해.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네가 받을 상처가 너무 두려워서 내 가정이 깨지는 걸 내 눈으로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그 인간들 협박도 하고 혼자 해결해 보려고 했어. 근데 그게 아니었나 봐. 민우야, 수진 씨랑 네 형, 그 두 사람 절대 용서하지 마라. 메시지가 끊기고 지독한 정적이 방 안을 채웠다. 나는 숨을 쉬는 법조차 잊은 채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다. 내 가장 소중한 아내와 내 피를 나눈 친형, 그리고 내 가장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던 유일한 절친.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머릿속에서 뒤엉키며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준호는 나를 지키기 위해 그 더러운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괴로워했던 것이다. 그동안 준호가 나를 볼 때마다 왜 그렇게 슬픈 눈을 하고 있었는지, 왜 술에 취해 내 어깨를 붙잡고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는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끌어올랐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세상에 둘도 없는 내 편이라고 믿었던 형이었다. 매달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손을 벌릴 때도 군말 없이 돈을 보냈고 수진이와 함께 셋이서 웃으며 저녁을 먹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모든 순간들이 가식이었고 기만이었다니 소름이 끼치도록 혐오스러웠다. 그때 거실에서 현관문 도어락이 열리는 삐삐삐 소리가 들렸다. 수진이가 돌아온 것이다. 평소와 다름없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가방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침대맡에서 간신히 몸을 일으켜 거실로 걸어나갔다.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나를 보고 수진이는 깜짝 놀란 듯 가슴을 쓸어내렸다. 어머, 자기야? 불도 안 켜고 여기서 뭐해? 깜짝 놀랐잖아. 무슨 일 있었어? 얼굴색이 왜 그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가식적인 걱정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수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나는 가까스로 이성을 붙잡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수진아, 너 오늘 누구 만나고 왔어? 내 질문에 수진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이내 생긋 웃으며 내 팔을 붙잡았다. 응? 그냥 친한 언니 만나서 수다 떨고 왔지. 갑자기 그건 왜 물어? 무슨 일 있어? 팔에 닿는 수진의 손길이 뱀처럼 차갑고 징그럽게 느껴져 나도 모르게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수진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주머니에서 준호의 휴대폰을 꺼내들어 그녀의 눈앞에 흔들었다. 그리고 차마 내 입으로 담기조차 두려운 그 이름들을 세상 밖으로 뱉어냈다.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준호가 다 말했어. 너랑 우리 형 둘이 무슨 짓거리 하고 다녔는지.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커진 눈으로 나를 바라보던 수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변명을 하려는 듯 입을 벙긋거리던 바로 그 순간 고요했던 내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 선명하게 찍힌 이름은 다름 아닌 형이었다. 수진과 나,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내 휴대폰 화면으로 향했고 방 안에는 터질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날 밤 준호의 집 거실에는 숨이 막힐 듯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방 안에서 오직 가로등 불빛만이 창문을 통해 우리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내 손에 들린 스마트폰 화면은 이미 꺼진 지 오래였지만 그 속에 찍혀있던 수진이와 내 친형의 사진은 내 망막에 문신처럼 박혀 지워지지 않았다. 내 머릿속은 수천 개의 폭탄이 동시에 터진 것처럼 어지러웠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당장이라도 가슴을 찢고 나올 것만 같았다. 너 이거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내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갈라지고 찢어진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평소라면 당당하고 유쾌하던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지금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있었다. 그 침묵이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다.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들끓어 올랐다. 나는 준호의 덜미를 거칠게 움켜잡았다. 말해, 이 자식아. 준호, 너 내 친구잖아. 내가 세상에서 제일 믿는 사람이 너랑 수진이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둘이 나를 바보로 만들면서 뒤에서 비웃고 있었던 거야?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억지로 삼켜냈다. 내 거친 숨소리만이 방안을 채웠다. 준호는 내 손을 뿌리치지 않고 그저 아픈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물방울 같은 슬픔과 후회가 묻어 있었다. 민우야, 제발 진정해라. 내가 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냐. 내가 이걸 말하면 내가 받을 상처가 얼마나 클지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말 못한 거야. 내 가정이 완전히 박살날 텐데 내가 어떻게 그걸 쉽게 입 밖으로 꺼내겠어. 내가 혼자 다 껴안고 해결하려고 했어. 형을 따로 만나서 경고도 했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수진 씨한테도 애원했단 말이야. 준호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나를 향한 걱정과 의리가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 진실을 알게 된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내 아내와 내 친형이 그런 더러운 짓을 저지르고 다녔다는 사실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속아왔다는 그 비참함이 내 영혼을 갉아먹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내 집이, 내 가족이, 내 삶이 전부 정교하게 짜인 거짓말의 무대였단 생각이 들자 소름이 끼쳤다. 해결? 네가 뭔데 내 인생을 해결해? 그 인간들이 나를 등신 취급하는 동안 넌 그냥 구경꾼이었잖아. 나는 준호를 밀치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끝이 덜덜 떨려서 주먹을 쥘 수조차 없었다. 머릿속에는 수진이의 웃는 얼굴, 아침마다 나에게 다정하게 찌개를 끓여주던 모습, 그리고 명절마다 내 옆에서 착한 동서 노릇을 하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모든 액션과 표정들이 전부 가짜였다니, 형이라는 인간은 또 어떤가? 나를 보며 허허 웃던 그 얼굴 뒤에 그런 추악한 욕망을 숨기고 있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고 위장이 뒤틀리는 것 같은 극심한 구역질이 밀려왔다. 준호는 무릎을 꿇고 내게 다가와 내 어깨를 잡았다. 그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온기마저도 지금의 나에게는 고통일 뿐이었다. 민우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더 빨리 너한테 사실대로 말했어야 했는데 내 판단이 틀렸어. 너를 지키려고 했던 행동이 결국 널 더 아프게 만들었네. 날 원망해도 좋아. 하지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인간들은... 준호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내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다. 고요한 어둠 속에서 울리는 진동 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를 알리는 종소리처럼 날카롭게 내 고막을 찔렀다. 나는 로봇처럼 뻣뻣한 손동작으로 주머니에서 전화를 꺼냈다. 화면에 뜬 이름 3글자를 보는 순간 내 심장은 그대로 얼어붙는 것 같았다. 우리 수진이 그토록 다정하게 저장해 두었던 아내의 이름이었다. 침을 꿀꺽 삼키며 액정을 밀어 전화를 받았다. 스피커 너머로 들려오는 수진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너무나 맑고 사랑스러웠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세상에서 가장 현숙한 아내의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다. 자기야, 어디야? 오늘 회사 일이 많이 바빠?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걱정했잖아. 지금 형님이 우리 집에 와 계셔.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 사오셨는데 식기 전에 얼른 와. 우리 기다리고 있어. 수진이의 목소리 뒤로 너무나도 익숙한 내 친형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왔다. 내 집, 내 거실에서 두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말이 내 목덜미를 서늘하게 감쌌다. 온몸에 털이 쭉 뼛서고 소름이 쫙 돋았다. 나는 수진이와 형이 함께 있는 내 집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숨이 막혀왔다. 준호의 집을 나서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발걸음은 마치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웠다. 머릿속은 수천 가지의 생각들로 엉망진창 얽혀 있었다. 준호가 마지막에 내뱉었던 그 말, 민우야, 제발 더는 알려고 하지 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라는 목소리가 환청처럼 귀가에서 계속 맴돌았다. 가장 믿었던 친구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비밀의 중심에 내 아내 수진이가 있다는 잔인한 현실이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다. 집 앞에 도착해 도어락 번호키를 누르는 손가락 끝이 잘게 떨렸다. 삐리릭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집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하고 따뜻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거실 불을 켜자 식탁 위에 수진이가 차려놓은 저녁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있는 게 보였다. 찌개는 이미 식어 있었지만 내가 오기를 기다리며 준비했을 아내의 모습을 생각하니 숨이 턱 막혔다. 예전 같았으면 여보, 나왔어 하며 웃으며 들어왔을 텐데
이제는 이 공간 자체가 거대한 가시밭길처럼 느껴졌다. 안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수진이가 침대에 누워 곤히 잠들어 있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그녀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평소처럼 천사 같고 순수해 보이는 그 얼굴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소름 끼치는 이질감이 몰려왔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알던 내 아내가 맞을까? 나와 살을 맞대고 살면서 어떻게 나를 속이고 내 친형과 그런 짓을 벌일 수가 있지? 속에서 울컥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고 주먹을 쥔 손에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힘이 들어갔다. 당장이라도 수진이를 깨워 멱살을 잡고 모든 걸 다 끝내자고 고함을 지르고 싶었다. 하지만 준호의 경고가 떠올라 간신히 이성을 붙잡았다. 내 방으로 돌아와 컴퓨터 책상 앞에 앉았다.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터질 것만 같았다. 준호가 말한 내가 감당할 수 없다던 비밀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으니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잡고 지난 몇 달 동안 수진이의 동선과 내 주변의 모든 기록들을 다시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카드 결제 내역서, 그리고 예전에 수진이가 집에서 쓰던 구형 노트북까지 전부 꺼내어 전원을 켰다. 한참을 뒤지던 중 수진이의 오래된 클라우드 계정에서 숨긴 폴더 하나를 발견했다. 폴더의 이름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숫자의 조합으로 되어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직감적으로 이것이 준호가 말했던 그 비밀의 실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우스를 쥔 손에 땀이 흥건히 고였다. 마우스 커서를 폴더 위에 올리고 숨을 깊게 들이쉰 뒤 더블 클릭을 했다. 화면에 수많은 사진과 음성 녹음 파일, 그리고 몇 개의 문서 파일들이 쏟아져 나왔다. 가장 위에 있는 음성 파일을 클릭하자 스피커를 통해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들이 흘러나왔다. 수진이의 목소리, 그리고 내 친형의 목소리였다. 그들의 대화는 단순히 부적절한 관계를 나누는 연인들의 미러가 아니었다. 내 귀를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단어들이 두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오빠, 민우가 눈치채면 어떡해? 만약에 다 알게 되면 우리 진짜 끝이야. 걱정하지 마. 민우는 바보 같아서 절대 몰라. 그리고 만약 알게 되더라도 이미 늦었어. 우리가 준비한 건 완벽하니까. 준비한 것이 완벽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려는 순간 대화는 더 끔찍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형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들은 단순히 나를 기만하고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었다. 내 상상을 초월하는 내 인생 전체를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음모가 그들의 대화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녹음 파일을 들으면 들을수록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기분이었다. 손발이 굳어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대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수진이가 던진 한마디를 듣는 순간 나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준호가 왜 그토록 나를 만류했는지, 왜 더 이상 알면 안 된다고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는지 그 이유를 완벽하게 깨닫게 되었다. 그건 나와 형 수진이 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가증스러운 두 사람의 목소리가 내 방안을 잔인하게 채우고 있을 때 등 뒤에서 끼익하며 방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틈 사이로 짙은 어둠과 함께 누군가의 시선이 내 목덜미를 서늘하게 내리꽂히는 것이 느껴졌다. 형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다름 아닌 수진이었다. 내 아내, 내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 그리고 내 친형.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면서 심장이 발끝으로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준호가 왜 그토록 나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괴로워했는지, 왜 그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려고 했는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준호는 나를 지키고 싶었던 거다. 내 가정이, 내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그 무거운 비밀을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우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그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려던 건 아니었어. 형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수진이와 형이라니.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내 가족과 내 아내가 나를 이렇게 기만할 수 있을까?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다.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서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준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나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고 술을 들이켜던 모습,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이던 그 눈빛. 나는 그런 친구를 오해하고 원망했었다. 형, 지금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 목소리는 갈라져서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눈앞에 있는 형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다. 배신감과 모멸감이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찌르는 것 같았다.
형은 내 시선을 피하며 안절부절 못했고 그 모습이 오히려 내 안의 분노를 더 크게 부채질했다. 수진이와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머릿속에서 잔인하게 깨져나갔다. 아침마다 나를 보며 웃어주던 그 미소, 나를 걱정해주던 그 다정한 말투가 모두 가짜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었다. 지금 당장 집으로 달려가 수진이의 멱살을 잡고 따지고 싶었다. 왜 그랬냐고,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조차 버거웠다. 준호가 느꼈을 그 외로움과 고통이 고스란히 나에게 전해지는 것 같았다. 친구는 나를 위해 그 지옥 같은 비밀을 품고 있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바보처럼 웃고 있었다니 내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원망스러웠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형의 거친 숨소리와 내 불규칙한 심장 박동 소리만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마치 내 인생이 파멸로 향해 가는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졌다. 나는 심호흡을 크게 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흐르는 눈물을 막을 길은 없었다. 이 잔인한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이제는 마주해야만 했다. 준호의 희생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때 내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을 확인하기 위해 떨리는 손으로 폰을 꺼냈다. 화면에 선명하게 찍힌 이름은 수진이었다. 평소라면 반갑게 받았을 그 이름이 지금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형은 내 휴대폰 화면을 슬쩍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다. 나는 전화를 받을지 말지 고민하며 번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춰섰다. 침묵을 깨고 진동이 계속해서 손바닥을 울려댔다. 이 전화를 받으면 정말로 모든 것이 끝장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나는 마침내 침을 한번 삼키고 액정을 쓸어 넘겼다. 그리고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려오기도 전에 형이 내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형이 떠나고 남은 거실에는 숨이 막힐 듯한 침묵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손에 쥐고 있던 수진이의 휴대폰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액정 위로 뚝뚝 떨어지는 것은 내 눈물인지 아니면 내 안에서 무언가 처참하게 부서져 내리는 파편의 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신뢰했던 두 사람, 내 아내와 내 친형, 그 두 사람이 나를 기만하고 있었다는 잔인한 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기에는 내 심장이 너무나도 나약했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다. 준호였다. 이 지옥 같은 비밀을 혼자서 감당하며 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입을 다물었던 나의 가장 의리 있는 친구. 준호의 이름을 화면에서 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민우야, 너 지금 어디야? 형한테 연락받았어. 내가 다 설명할게. 제발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준호의 목숨을 건 듯한 절박한 목소리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구멍이 턱 막혀서 그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나를 지키기 위해 그 무거운 비밀을 혼자 짊어졌을 준호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지만 지금의 나는 그 어떤 위로도, 그 어떤 변명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였다. 준호야, 왜 그랬어? 왜 나한테 진작 말 안 했어? 내가 병신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웃고 있을 때 너희들은 나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던 거야? 내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다. 준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떨리는 숨을 내쉬며 나직하게 말했다. 너를 잃고 싶지 않았어, 민우야.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내가 얼마나 무너질지 잘 아니까. 내 손으로 내 가정을 깨부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내가 형을 협박해서라도 끝내려고 했던 거야. 정말 미안하다. 준호의 진심 어린 사과에도 내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다. 준호를 원망할 수도 그렇다고 고마워할 수도 없는 이 비참한 상황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준호와의 통화를 끊고 나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 전야의 그것과 같았다. 시계를 보니 벌써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바로 그때 도어락의 디지털음이 정막을 깨고 울려 퍼졌다. 띠리릭, 띠리릭, 띠리리리릭. 문이 열리고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수진이었다. 그녀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평소와 다름없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자기야, 아직 안 자고 뭐해? 불은 왜 다 꺼놓고 있어? 거실 불을 켜는 수진이의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나를 보며 활짝 웃는 그 얼굴이 조금 전까지 내 형과 부적절한 대화를 나누던 그 아내의 얼굴이라는 사실이 소름 끼치도록 소름 돋았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이를 똑바로 응시했다. 내 차가운 눈빛을 느꼈는지 수진이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듯 내게 다가오려 했다. 나는 그녀가 더 이상 내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손에 들고 있던 그녀의 휴대폰을 거실 탁자 위로 툭 던졌다. 화면에는 그녀가 내 형과 주고받았던 지우지 못한 은밀하고 선명한 메시지들이 그대로 띄워져 있었다. 탁자 위에 떨어진 휴대폰을 바라보는 수진이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흔들렸다.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고 하얗게 질려가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변명을 하려는 듯 입술을 바르르 떨며 나를 바라보았다. 민우야, 이건 네가 오해하는 거야.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제발 내 말 좀 설명? 나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내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이 순간에 그녀는 여전히 거짓말을 하려 하고 있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더 이상 울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냉소만이 내 얼굴에 머물 뿐이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수진아. 그리고 내 형, 아니 그 인간한테도 똑같이 전해. 나는 외투를 집어들고 현관으로 걸어 나갔다. 수진이가 내 옷자락을 붙잡으며 눈물을 흘렸지만 나는 거칠게 그 손을 뿌리쳤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온몸을 감쌌다. 머릿속이 번쩍 들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 잔인하고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나를 기만한 대가가 어떤 것인지 내 인생을 망가뜨린 그 두 사람에게 똑똑히 보여주리라 다짐했다. 나는 주머니에서 내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하지만 이 상황을 완벽하게 끝장낼 수 있는 그 사람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가기 시작했다. 뚜루르르 뚜루르르. 그리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내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